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인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과 다음 주 부의 예정인 공수처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가 순차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 내년 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리는 연 1.25%로 동결됐습니다. 이미 두 차례 내린 금리 인하 효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동반 감소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의 3대 지표가 모두 떨어진 것은 8개월 만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는 하락했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에 따른 한일 양국 국장급 협의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도쿄에서 열립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일 협의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집단 성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 가수 최종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을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삼은 점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3.4도를 기록한 가운데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흐려지고 모레는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와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 등 본회의 처리 예정 안건 199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쟁점 법안뿐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곧 부의 예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처리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시작부터 날카로운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관련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출범시켰는데요.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몰아붙였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또 휴가 가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여부가 현재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내부 인물 아닙니까 현재? 물론 내부 인물입니다만 그분은 현재 그 범죄자입니까? 아니 범죄에 연루된 의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 받으면 범죄자입니까? 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꼬리 잡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관계를 답변하세요. 저는 박형철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의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자제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구걸 외교 아닌가 생각하다며 발언이 알려진 이후 나 원내대표가 보인 당당한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의 박경미 의원도 원내대표는 고사하고 국민의 자격도 없다면서 2019년에 일어난 신총풍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며 여당의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곡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가 우리 군의 분석대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4번째 시험 사격인데 이번엔 연발 시험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 전하면서 실전 배치를 시사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처음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지난 9월 두 번째 발사에선 연발 시험만 성공하면 되겠다고 했고 지난달 발사된 연쇄 사격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탐지한 발사 간격은 17분, 19분에서 3분으로 줄었지만
방사포의 핵심 성능인 연발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 네 번째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 시험 사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결과 우월성과 믿음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했다며 사격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이 탐지한 발사 간격은 30여 초로 앞선 3차례 시험과 비교해 크게 줄었는데 북한도 성공으로 자평한 겁니다. 북한은 또 이번 실험의 목적이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는 데 있다고 밝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목표물 타격에 대한 언급이 없고 명중 장면도 공개하지 않아 정확도와 위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형 방사포도 뭐가 문제냐면은 4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어야 되는데 4발을 못 쏘는 거죠. 지금 2발씩만 쏘잖아요. 네. 그건 기술적인 진보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건 아니고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몇 차례 더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남은 한 달 동안 크고 작은 대미 압박용 무기 시험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가정보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오늘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수행 순위로 현송월 당 부부장과 김평애 당 부위원장이 지난해 20위권 밖에서 각각 2위와 4위로 급부상한 것을 비롯해 군과 군수 분야 간부가 10위권에 새로 진입한 점이 특이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은 이번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은 맞지만 정전협상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며 방사포를 남쪽으로 쏘거나 비거리가 긴 것도 아니어서 북한도 많은 고심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진 장기화와 저물가 현상에도 지난 7월과 10월 0.25%포인트씩 금리를 2차례 낮춘 만큼 일단 기존 통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한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제시됐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뒤 진행한 설명회에서 올해 국내 경제가 기존 전망치 2.2%보다 0.2%포인트 낮은 2.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투자와 수출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경기 침체 장기화와 소비 증가세까지 나빠진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건설 투자 악화는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은 다소 완화할 전망이라며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2.3%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 하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련된 호텔이나 카페같이 편안한 휴식 공간이 조성된 공장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즈니스 호텔을 연상케 하는 정돈된 수면 시설. 직원들의 체력을 고려한 공간은 기본입니다. 멋진 미술 작품 갤러리도 갖춘 이곳은 액체를 일정하게 배출해주는 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인천시가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한 이곳은 문화 경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조업이고 공장이지만 그 안에 또 미술관을 만들었다는 게 아마 큰 강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휴게실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쉬는 시간엔 오락을 즐기거나 동료들끼리 퇴근 후 모여서 와인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차양 시스템을 만드는 공장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분위기여서 근무 의욕도 높습니다. 이 사업장도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인천시는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것도 굉장히 모범이 될 것 같고, 그러나 그 깊은 곳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기업가로서의 그 마음,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우수 제품 전시 판매장 우선 입점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면서 아름다운 공장이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서 그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에서 유명 수학 강사로 알려진 30대가 여성 수십 명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촬영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해 함께 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테니스의 간판 스타 정현 선수가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내내 부상으로 고생하면서 세계 랭킹도 100위권 밖으로 떨어진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10점 만점에 5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부진했던 올해를 뒤로하고 내년 도쿄 올림픽을 바라본다는 정현 선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점수로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5점이요? 절반? 그 5점인 이유는 좀 시즌을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한 점도 있고, 운동 선수라면 당연히 올림픽을 출전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꼭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 한번 임해보고 싶어요. 외국인 선수 부상 이탈로 V리그 초반 부진을 면치 못했던 현대캐피탈이 새 외국인 선수 다우디가 합류한 뒤 2연승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초반 탐색전을 끝낸 프로배구가 3라운드부터 대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현대캐피탈의 새 외국인 선수 다우디가 용수철처럼 뛰어올라 강스파이크를 꽂아 넣습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뛰어도 네트가 가슴까지 내려오는 엄청난 점프력에 대한항공의 높은 블로킹 라인도 속수무책입니다. 블로킹 3개 포함 3세트 합계 25득점. 양팀 최다 득점을 올린 다우디의 활약을 앞세워 현대캐피탈은 우승 후보 대한항공에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24일 OK저축은행전에 이어 다우디 합류 뒤 2연승 행진입니다. I'm so happy finally to be around in Skywalkers. I know they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Finally, I'm here. 지난해 우승팀 현대캐피탈은 초반 외국인 선수 에르난데스가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7개 팀 중 5위에 머물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복덩이 다우디가 합류하면서 확실하게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다우디와 함께 국내 선수들의 공격력도 함께 살아났다는 점에서 더 고무적입니다. 외국인 선수가 없어도 항상 국내 선수들끼리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저희가 좋은 경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좋은 시너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살아나면서 대한항공과 우리카드가 이끌던 순위표도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까지 5개 팀이 5할 승률 이상을 기록하며 2라운드를 마친 상황. 절대 강자가 없는 V리그 남자부는 3라운드부터 숨막히는 순위 싸움이 매 경기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슬슬 가을 옷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죠. 볼에 와닿는 공기가 무척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웠는데 낮에도 6.8도에 그치면서 예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12월에 접어들며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이번 주말도 날씨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9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에 비가 눈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동과 동해안 지역에 5mm 미만의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0도, 대전은 영하 2도, 대구는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단 높겠지만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9도, 강릉과 대구 13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